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오늘 아침 조간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 그리고 그 옆에 기사가 같이 소개돼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전쟁 다시 제조업이다. 코로나19 여파 전 세계 경제에 미쳤죠. 각국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거죠. 내용 보시면요. 세계 제조업 주력 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제조업 고통지수가 3년째 최악이다. 고통지수는요. 법인세 수준과 최저임금 등 이런 걸 합친 통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가 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에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는 무언가 부활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제언을 하고 있고요. 뭐 그 내용들을 따라서 향후 제조업 부활 이게 필요하지 않는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조업과 좀 관련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5월 고용 동향이 나왔는데요. 실업자가 127만 명, 21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요즘에요. 최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최대가 나오는 통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취업자 작년보다 39만 명이 줄었고요. 실업률은 0.5%포인트가 올라 4.5%를 기록했답니다. 그러나 청년층 실업률은요. 이거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정부 김여정의 비난 담화 압박에 대북전단 단체 2곳 고발 이렇게 어제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김여정이 담화에서 지목한 탈북민 단체를 겨냥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첫 적용. 통일 노력 저해다. 법인 취소 절차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위해 고육책을 꺼내 들었는데 왜 말이 달라진 것인가?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아래쪽에 있는데요. 먼저 사진 좀 봐주시죠. 요즘요. 낮 기온, 최고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어섭니다. 그냥 길에서 다니기도 참 힘든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서울 강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의 모습입니다. 너무 더우니까 몸속에 지금 바람을 놓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최고기온 더위 속에 이 방호복이요. 이게 제대로 뭐가 통하겠습니까? 통하면 방호복이 아니죠. 그럼 그 안은요. 그냥 옷 자체가 사우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코로나와 싸우는데 더위에 쓰러지고 있다. 의료진 폭염에 방치돼 이딴 탈진. 정부 뒤늦게 예산 지원하겠다. 뭐 정부로서도 이런 날씨까지 예상을 하진 못했겠죠. 그러나 좀 빨리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입니다. 기사가 뭐 사진과 함께 이쪽에 있는데요. 기사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태일, 이한열 민주 부모들 훈장 받았습니다.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60항쟁 기념식이 어제 있었어요. 박종철 부친 등 12명 민주화 운동 첫 포상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민주주의 향한 길은 중단할 수 없다. 이런 얘기로 어제 기념식에서 밝혔습니다. 전태일, 이한열.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오기까지 엄청난 기여를 하신 분으로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정한 장한대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6월 11일 4가지 키워드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달라진 해석. 정확하게는 유권 해석이 달라졌어요. 대북 전단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페트병에 쌀을 담아서 보냈죠. 그 전단의 그 풍선에 실려서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별 예의가 없었는데 불법으로 보겠다.
이렇게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요. 17초의 침묵. 이낙연 전 총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자들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타만 나면 질문하는데 17초 동안 말을 못하고 뭔가 고민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요. 부모 징계권입니다. 요즘에 아동학대 큰 논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 법상 민법상 부모 징계권이 보장이 되는데 이게 너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서 뭔가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어디에 쓰셨나요? 재난지원금 얘기입니다. 중간 통계가 나왔는데 어디에 많이 쓰셨는지 그리고 갑자기 이 매출이 늘은 곳은 어딘지 뭐 이런 통계도 좀 소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북한 그리고 대북 전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통일부가 입장을 내놨는데요. 여러 가지 좀 고민과 생각 그리고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김여정 경고장 담아 6일 만에 정부 대북 전단 단체 강력 제재에 나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탈북자 단체 2곳 고발 그리고 법인 취소에 착수한 겁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설명이 돼 있어요. 김여정 담화 당일엔 대북 전단 보내는 거 이거 어떻게 막거나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며칠 지났죠? 그러자 해석이 바뀝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이거 위반된 거다. 유권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통일부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보죠. 왜 달라졌는가 해석이.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사정 변경이 있어서 해석을 바꿨다고 합니다. 사정 변경이요. 그리고 판문점 선언 합의 위반도 적용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판문점 선언 이게 과연 어떤 법적인 지위에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또 지적도 나옵니다. 여당 전단 살포된 징역 벌금형 이런 법안 내겠다고 지금 계속 밝히고 있죠. 자, 맨 밑에는 이제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지적이죠.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말 바꾼 통일부 지난 4일에는 전단 살포 처벌할 법 마땅치가 않다. 그러나 엿새 뒤는 가능하다. 처벌할 법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찾아냈다기보다는 해석을 다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유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럼 어제 통일부의 설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야당의 반응도 있습니다.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통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호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법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 파기 협박에는 아무 말 못했던 그리고 쩔쩔맸던 정부가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호통이 있은 지 4시간여 만에 법을 만들겠다 하고 6일 만에 우리 국민을 처벌하려는 명을 받드는 일명 수명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인지요. 자, 통일부는 사정 변경이 있었다라는 설명 그리고 야당에서는 수명, 그러니까 명을 받들었다. 그런 패스트트랙이다. 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통일부의 이제 해석이 법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적용을 하겠다, 막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통일부가 처음에는 김여정이
대북 비라 문자에 대해서 크게 경고하는 걸 냈잖아요. 통일부에서는 제재하는 방법이 없다. 그러다가 어제 갑자기 바꿔가지고 뭐 고발하고 법인 취소한다고 냈어요. 예. 근데 그 논리가 좀 설명이 없었죠. 어제 기자회견도 안 하고 그냥 발표만 하고 쑥 들어갔잖아요. 한 1분 발표하고 쑥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표현의 자유에 좀 어긋나는 통일부 조치 아니냐. 예.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북한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막은 거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지만 그것도 서로 매매하고 돈을 받고 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풍선이나 뭐 드론에 띄워서 하는 건데 그걸 예. 뭐 주고받고 매매한 거라고도 볼 수 없고. 그러니까 북한으로 가는 게 전단지 그리고 그렇죠. 뭐 USB 영상에 담긴 네. USB나 사진 담긴 USB 그리고 이 페트병에 쌀이 담겨 있죠. 이런 걸 보내거든요. 그렇죠. 뭐 그걸 영리로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어떻게 보면 탄압받고 있는 독재 정권에 신음하고 있는 예. 북한 주민들한테 표현의 자유를 예. 통해서 그걸 보내는 건데 그걸 입장을 바꿔서 저렇게 강경책을 내는 게 옳으냐. 그리고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는데 판문점 선언이 예.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작년에 합의했던 게 예. 국내 법까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양국 정상 간의 합의인데 그걸 국내 법으로 옮겨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래서 통일부의 입장은 이해가 가요. 예. 뭐 북한이 저렇게 크게 반발을 하고 예. 남북 관계가 중요한데 예. 뭔가 좀 제스처는 좀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표현의 자유나 현행 법에 저렇게 좀 너무 빗나간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대북 저자세죠. 뭐 미국에서 그랬잖아요. 가스라이터라고. 예. 가스라이터라는 게 가스등이라는 연극에서 예. 남편이 부인을 자꾸 바보로 만들 때 가스등을 켜놓고 어두운데 왜 켰냐고 하고 화난데 왜 켰냐고 자꾸 말을 바꾸고 하니까 그 부인이 바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지배하는 방법은 그거거든요.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게 가스등이라고 했는데 예. 이것도 북한이 대북 전단 갖고 우리가 저자세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예. 앞으로 북한의 갑질을 어떻게 예. 감당하겠느냐. 이게 시금석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실효성이죠. 예. 북한이 대북 비라는 하나의 핑계고 지금 뭐 금강산이라든지 예. 판문점이라든지 뭐 통신선 단절한다든지 예. 여러 가지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예. 법적인 것까지 넘어서 이렇게 대응한다는 거. 남북 관계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은 예. 그 실효성이나 뭐 법적이나 이게 얼만큼 효용성이 있는 건지 예.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박지원 교수님. 네. 통일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북한과의 어떤 연결을 좀 이어가고 싶다. 뭐 이런 의지를 나타낸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법 해석을 좀 바꾸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탈북자 단체한테 강하게 나선 건데 자,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전 통일부가 뒷북을 치고 있다. 무소신에 무책임하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대북 그 비방 삐라 문제가 예, 예. 모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래전부터 이것이 사회 예. 논란이 됐어요. 예. 접경 지역에 사는 국민들은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고 손사래를 쳤고 실제로 남북한 긴장 조성에 또 위험도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것 때문에 박근혜 정권 때 이게 대법원에서의 판결까지 났어요. 이게 박근혜 정권 때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느냐. 예. 대국 국민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이런 삐라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대북 비방 삐라를 금지하거나 또는 예. 제한시킬 수 있다. 이게 박근혜 정권 때 대법원의 판결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불필요한 긴장이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그 대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예.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처했어야 되는데 예. 진짜 말 그대로 소신 없이 원칙 없이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다가 예. 결국은 일을 여기까지 키운 거 아니냐. 아. 물론 지금 김여정의 그런 경고 담화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눈치 보기 아니냐 저자세 아니냐 예. 이런 논란을 받는데 비판을 예. 받는데 이것 또한 통일부가 소신 있게 행동하지 못한 결과인 거고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어떤 걸 하지 못한 이 모습이 결국 이렇게 나타난 그렇죠. 거다라고 그래서 보시는 거네요. 남북한의 합의에 대해서 예. 우리가 안 지키면서 북한 보고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북한이 안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킬 의무가 있거든요. 예. 위험도나 긴장 조성을 갖다가 미리 사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좀 그런 차원에서 그 통일부가 좀 소신을 가지고 이 남북 관계 특히 삐라 문제에 예. 대해서 좀 대응을 좀 했으면 일관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통일부가 강력 제재에 나섰지만 이 탈북자 단체들은요.
6월 25일 6.25 그때 맞춰서 대북정단 계획대로 보낼 것이다라고 또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막으려는 측과 보내려는 측 이것도 뭔가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또 위험하게 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뭔가 맞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사진 있죠?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입니다. 전 통일부 장관.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옛날에 약간 관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물로 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뭐 회고록을 냈는데 그와 관련된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세현, 북한 자신감 결여, 극렬한 적대감으로 표출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거의 뭐 이 담화문이에요. 그리고 북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 남한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에 보면은요. 욕설 수준을 좀 넘어서는 게 있어요. 그리고 동물과 물건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표현 중에 보면은. 엄청나게 험악합니다. 자, 그걸 이제 극렬한 적대감이라고 본 건데 그럼 왜 이렇게 극렬하게 적대감을 드러내느냐? 북한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 해법일 수도 있을까요? 어떤 이 정세현 수석 부의장이 제시한 어떤 해법 취지의 내용인데 미국의 사사건건 허락받으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 지나치게 미국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선 기사에서 그런 게 비판적 대목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은 지금 현 정부가 북한 대북 문제를 다룰 때 지나치게 북한의 저자세, 북한 눈치 보기 급급하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또 정세현 이 수석 부의장은 미국 눈치 너무 보고 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한 눈치도 보고 미국 눈치도 보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좀 묘한데요, 분석이요.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현근택 부의장께서는 이 정세현 전 장관 이 분석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일리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 아마 뭐 북한의 자신감 결여라는 부분 뭐 남북 간에 어쨌든 예. 그 체제 대결은 이미 끝났죠. 제가 예. 보기엔 GDP도 아마 4~50배 차이 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 뒤에 말씀하신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너무 북한과 관련된 예. 특히 이제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면서 UN 그중에 이제 미국의 눈치를 너무 본 게 예. 아니냐. 저는 좀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요. 이게 아마 미국의 물론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정권이 민주당한테 넘어간다, 바뀐다고 하면 예. 저는 아마 트럼프가 그동안 했던 거를 거의 다 부인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반대로 갈 그렇겠죠. 가능성. 아무래도 정권이 그렇죠. 바뀌게 되면요. 그러면 사실은 그러기 전에 조금 더 나가서 역진할 수 없는 정도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예. 저는 사실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재선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민주당 정부가 들어왔을 때 지금보다 북한과 더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때는 사실은 움직이기 더 어렵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고 어.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좀 이제 법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합니다. 예. 이제 남북교류협력법에 예. 그 반출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뭐 음. 징해도 포함돼요. 예. 그러니까 뭐 매매뿐만 아니라 예. 임대차나 징역. 그러니까 징해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1대1만 주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주는 거예요. 우리 길거리에서 돈을 뿌려도 징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대상 없이 그냥 그렇죠. 그냥 주는 것도 뿌리는 거. 포함되는 거라서 사실은 이 법대로 해석했으면 원래 이 예. 반출이라는 거는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물자 반출 맞는 거죠. 맞는데 아마 그동안 이걸 안 해와서 예. 공무원들이 통일부에서 아마 뭐 변호사라든지 법적인 조언을 받았으면 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받았을 것 같은데 예. 그동안 안 해와서 아마 그냥 그동안 하던 대로 그냥 해석한 게 아니에요. 그래 안 해오다가 사실은 김여정 담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외부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 의견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자 반출 승인이거든요. 핵심적인 게. 물자는 맞죠. 돈이든 뭐 쌀이든 예. 뭐 달러든지 간에. 그다음에 반출이냐 아니냐인데 반출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 어떤 영리 목적만으로 한 건 아닙니다. 물건이 가는 것 자체를 말하는 거고. 승인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예. 해당은 돼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해석하고 이번에 엄격하게 해석한 거 나오죠. 그동안 이제 안 해와서 어찌 보면 공무원들은 뭐 좀 이렇게 예. 하던 대로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예. 그런 면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정세균 전 장관의 의견 진단은 두 가지예요. 북한이 자신감 결여 때문에 이렇게 너무 거칠게 나오고 있는 거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미국 눈치만 보고 있다. 이 두 가지 진단입니다. 자, 이준석 전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대북 예.
교류 및 어쨌든 그 갈등 관계 속에서 상호주의라는 원칙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데 상호주의 원칙대로라면은 예. 지금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응징해야 되고 맞서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예를 들어 북한이 우리 GP에다 대고 총 쏜 지 얼마 됐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저자세로 나간다는 거는 예. 전혀 원칙이 맞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고 저는 예. 금강산 관광이랑 무슨 개성공단이 되면은 예. 엄청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무슨 대단한 변화가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 국민들 다 겪어봤습니다. 개성공단이 전성기일 때 예.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4%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전혀 경제에 영향 없다는 이야기고요. 다만 그것을 볼모로 해가지고 북한이 여러 가지 도발을 해왔던 것이 기억이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 당시에도 여러 도발을 했죠. 목함지뢰라든지 그 도발 이후에 저희가 폐쇄한 것인데 이것을 예. 재개하려고 하면은 예. 국민에게 안보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어떠한 이득이 있으며 어떠한 변화가 이제 촉발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개성공단 안 해본 거 새로 하자는 거 아니거든요. 예. 해봤더니 북한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경제에 진짜 말했던 것처럼 값싼 노동력이라는 것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예. 기껏해야 한국의 사양 산업이 됐고 실질적으로 매출도 많이 발생하지 않는 일부 업종에 대해 가지고 한 5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예. 하는데 실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안정성을 가지고 하느니 차라리 동남아의 다른 국가로 가는 것이 낫다고 하고 이제 개성공단을 만든다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관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거기 불안정성이나 아니면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하지 그러네요. 않겠다 그러는데 억지로 공단 채우려고 한다는 거 저는 그런 것도 오히려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정세에 따라서 이렇게 불안해서 어디 기업 활동 하겠느냐 할 수 있어요. 개성공단에 예. 계속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 뭐 정세현 장관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예. 거는 뭐 그거를 지금의 3배 규모로 만들면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 3배 규모의 채널 산업이 뭡니까? 개성공단이 있었을 때 가장 그중에 첨단 산업이라 할 만한 것이 예. 손목시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이미 동남아에서 아는 사양 산업 같은 것들을 넣겠다는 것인데 이게 예. 경제 발전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예. 굉장히 아니라는 그런 접근 방식이고 예. 저는 김여정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 국가 입장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보는 것이 김여정이 뭐 일부 무슨 뭐 이 남북 관계 관련해서 직위가 있다고 하겠지만은 예. 과연 뭐 이런 말들을 비중 있게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예.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법까지 만들겠다고 하고 법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정도 상황인지에 대해 가지고 예.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사회가 항상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갈리죠. 민족이냐 적이냐. 그리고 탈북민들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갈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김여정 담화 이후에 여러 가지 현상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은요.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입니다. 직위상으로는 뭐 그다지 높은 직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뭐 북한 내에서 2인자 뭐 실세로 꼽히니까 또 여러 가지 해석과 담화에 대한 어떤 뭐 또 비중을 두는 이런 의견까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